안녕하세요. 이해능 교수의 경제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아니, 꿈틀거리는 것을 넘어서 다시 이게 막 튀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를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고, 또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매일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강남을 넘어서 마용성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최근에는 이게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우리나라의 집값 불안을 정말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이 부동산 올인하는 쪽으로 다시 또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강남 지역에서 이제 로켓이 쏘아 올려졌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로켓이 막 쏘아 올려지는 그런 형상을 제가 한번 챗 GPT를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이 오쏘공이라고 제가 최근에 회자되는 그 말을 제가 옮겨왔는데,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이 아니라 마치 지금 꺼져가는 그러한 불에 지금 화약을 집어넣은, 아니면 기름을 부은 그러한 상황과 좀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로켓이 쏘아 올려지니까 이제 서울 전역,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더, 자기가 대선 후보까지 꿈을 꾸고 있는 분인데 어쩌면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번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할 것을 넘어서 분노를 정말 하고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어쩌면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슬퍼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3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 묶여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그중에서 일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잠삼대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별게 아니라 투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고, 거기에 투자하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 지역을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실거래를 해야 된다. 2년 동안 실거래를 해야 되고, 또 2년 안에는 팔 수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갭 투기를 방지하는 거죠. 적어도 2년 동안은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집을 사고 그것을 전세 임대하는 방식으로 갭 투기를 못하도록 막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나쁜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계속 집값이 막 오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가계부채는 자꾸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너무 시멘트 주도 경제, 부채 주도 경제로 가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것을 뜬금없이 탁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상황을 더 이렇게 악화시키면서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럼 왜 뜬금없이 이것을 해제했는가? 제가 처음에 이분이 기자회견 할 때부터 그 내용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월 14일에 이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규제철폐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2, 3개월간, 그러니까 지난 1월 기준으로 해서 2,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월 거래량이 한 30% 정도 감소하는 등 침체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래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2, 3개월 보고, 아니,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거래량이 이제 30% 하락하니까 그렇다? 아니, 그러면 대구라든가 아니면 인천, 송도 이런 지역은 지금 최고치에서 절반 가까이 다 빠졌는데, 거기는 지금 주택 가격을 띄우기 위한 부양 정책을 써야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서울 이 지역은 지금 집값이 최고치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이미 그 상황으로 다 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미 올라서 더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바람을 한번 잡더니, 바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 2월 12일이죠. 2월 12일 딱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2월 13일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장삼대청, 이 잠실, 삼성,
대치 그리고 청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월부터 이 지역 이제 해제하겠네 해가지고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계대출 이제 또 튀어 오르고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왕이면 나중에 정말 집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제 막 하향 안정화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아직도 지금 집값이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 더군다나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시장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값이 불안해지는 조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지금 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그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보다도 기준금리를 좀 늦게 내리기 시작했고 또 폭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금 내리고 있는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많다.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다. 이런 말씀도 계속 제가 드려왔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80%가 전부 다 부동산에 다 몰빵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게 주식시장이 도리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정상이다. 그러니까 또 미래 먹거리도 만들지 못한다. 또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기출 수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좀 집값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을 쏘아 올린 거예요. 오쏘공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로켓포를 이제 쏘아 올린 거고 이제 좀 꺼져가는 불에다가 화약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막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건 책임지셔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분이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한대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서 그런 거 아니다. 좀 더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일주일 만에 이게 3월 17일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도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3월 18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규제 풀기 직전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2, 3개월 잠깐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거래 건수도 한 30% 감소했다. 그게 정말 확실하게 안정화된 겁니까? 아유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분이 이런 정책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3개월, 6개월 지켜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3개월, 6개월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개투기 하라는 뜻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는 제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너무 분노하고요. 정말 슬퍼요. 정말 울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울시만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난 정부도 계속 그랬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현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는 제가 서울 집값을 3배 올렸다. 하루 자고 나면 막 1억씩 올라가는데 계속 잘못된 정책을 썼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25번 정책을 계속 내세웠는데 낼 때마다 집값 올리는 정책 내는데 정말 그때도 제가 울고 싶고 정말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부도 똑같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그때부터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지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 해가지고 막 60조 풀더니 올해도 60조 막 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못 빌려가니까 여기 제가 기가 막힌 또 정책이 또 나왔어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해가지고 만 20세부터 아니 20세가 집 삽니까? 정말 환장하겠어요. 20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아니 20세가 무슨 집을 사요. 정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뭐라냐면 최대 3억 원까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4%가 넘으니까 한 2%포인트 낮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니 20살짜리가 집을 사요? 그걸 돈을 빌려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을 싸게 공급하고 또 그것을 임대해줘라. 그것도 어디 변두리에 그냥 허접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좀 공급을 해줘라. 싱가포르 좀 봐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건교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아니 20세가 집을 삽니까? 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부동산 큰 손이 된 30대. 그래서 이게 지난해부터 지지난해군요. 2023년, 24년. 지금 여기 지금 아파트 매입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30대가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40대, 예전에 50대고 막 이랬어요. 이게 뒤바뀐 거. 이제는 이제 20대 돈을 이제 빌려준다니까 이제 20대가 튀어 오르겠네요. 아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 띄워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미래소득 끌어다가 계속 부채 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집값 올라가서 좋아할까요? 아니죠. 집값 다시 올라가면 그 젊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들어갈 집은 더 비싸지니까 더 결혼 못하고 아이 못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 만든 분들 정말 책임지세요, 정말.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같이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인가요? 그것도 만기도 무려 40년 해주겠다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20살에 그걸 사면 40년, 60살까지 계속 너 빚더미 올라앉아라. 아,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도 60조 원을 풀겠다는 거 60조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명목 GDP 증가율 3.8% 이내로 가계부채를 잡기는 잡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비해서 한 87조 4천억 원 정도 가계부채 증가는 용인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중에서 60조는 전부 다 정책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돈 빌려줄 테니까 싸게 빌려주니까 집 사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4월 4일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또는 특강 또는 포럼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도 남겨놨는데 여러분 신청해서 기왕이면 같이 우리 한번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 기왕이면 제 책, 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 책은 좀 구입해서 좀 미리 읽어보시고 또 가지고 오셔서 같이 좀 토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이러한 코너를 제가 마련해서 2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매주 한 번씩 올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제 이 흥분하고 정말 속상해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말 정치인들에게 좀 전달하고 정부에게도 전달해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거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본이 걸어간 잃어버린 30년 그 길을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제 채널 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런 것 좀 많이 좀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